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일요일 아닙니다. 매주 일요일만 찾아뵙다가 간만에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제목 무시무시하죠? 예, 일단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폭락은 아니고요, 하락 조정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방송 확인하십시오. 예, 화면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화면 제목은 다르죠. 5월 증시 하락, 조정장에 대비하라. 조정 그러면 평균 10%에서 20% 하락을 의미하긴 하죠. 그래서 저도 5월 달에는 아마도 그 수준에서 증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거나, 심지어 경제 위기, 최근에는 경기 침체라고 하죠. 침체 현상이 나타나느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76년 이후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던 게 10번인데요. 그때마다 경기 침체, 리세션이 왔는지는 지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위는 그 장단기 금리 10년, 2년 마이너스 10년 금리 차이고요. 아래는 이제 S&P 500 인덱스인데, 아래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장단기 금리가 76년 이후에 정확하게 10번의 현상,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10번 중에 6번이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매번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해서 주가가 폭락하고 경기가 침체됐느냐,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5월 증시, 미국 증시 하락장을 예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률과 통화량,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실업률과 장단기 금리 역전과의 관계를 찾다 보니까 그 힌트를 얻었는데요. 그 힌트에서 생각해 보니 5월 달에는 증시가 하락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업률과 통화량, 그리고 인플레이션에서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그림은요, 미국의 실업률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금 그 가운데 붉은색 쳐 있는 게 장단기 금리 2년 마이너스 10년 마이너스 2년 금리가 0이 되는, 즉 동일한 그 금리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 밑으로 내려간 것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은 10년 마이너스 2년 금리 스프레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검정색은 미국의 실업률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즉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던 저 동그라미 부분, 76년 이후에 약 7번 정도 발생을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실업률이 최저치였어요. 자,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실업률이 최저라는 얘기는 경기가 정말 좋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느냐, 그걸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최근에 증시가 왜 이렇게 상승하고 아니면 불안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실업률이 최저점에 있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는가? 이제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정의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율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야기합니다.
CPI를 인플레이션율이다라고 이렇게 사용하곤 하는데요.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이 증가 후에, 즉 돈이 많이 풀린 후에 그 돈이 풀린 결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는 사전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즉 돈이 충분히 풀렸다. 금리 인하, 양적 완화로 인해서 돈이 어느 정도 풀리면 시차를 두고 나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즉 위기, 경기 침체이든 경제 위기든 위기가 발생한 후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중앙은행, 미국 페드는 금리 인하, 양적 완화 등 통화 완화 정책으로 돈을 풀어대끼죠. 그리고 그렇게 돈을, 유동성을 풀어 제끼면 일정 시간 후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발생하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실업률이 회복이 되죠.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는데 그렇게 하락하는 징후가 보이면서 중앙은행은 이제 물가 수준 관리해야 돼. 왜? 실업률이 안정화 찾았으니까 이제는 돈을 좀 흡수를 해서 긴축 정책을 하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적당히 풀었다 조였다 하면 되는데 이게 경제라는 게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침체가 발생하고 그리고 또 풀어제끼다 보면 화랑을 넘어서 경기 과열이 발생하고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마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경제도 돈의 양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면서 그렇게 경제가 축소됐다가 확장됐다가 다시 위축됐다 이런 과정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최저이다. 그런 얘기는 경제가 아주 좋다.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돈을 열심히 풀어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이 최저일 때마다 경기 침체 가능성, 리세션 가능성이 항상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 아래 붉은색은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위에 파란색은 S&P 500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줄 회색이 보일 때는 뭐냐면 그게 경기 침체, 미국 경제에 리세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화면상 잘 안 보이겠지만 실업률이 거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여지없이 리세션이 발생했었다는 거. 가장 최근에는 2019년 실업률이 3.8%까지 떨어졌을 때 때마침 또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리세션이 왔었고요. 현재 지난주 금요일에 3월 미국의 실업률을 보니까 3.6%가 된 겁니다. 3.6% 이 수준은 쭉 보시게 되면 1970년대 실업률 3.4%를 기록한 이후에 약 50년 만에 최저 수준. 한마디로 50년 만에 미국 경제가 상당히 지금 좋아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자면 3월 미국의 실업률은 3.6%다. 그런데 3.6% 실업률 수준은 7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실업률이 최저라는 얘기는 앞서서 미리 연준, 페드가 돈을 열심히 풀어 제꼈다. 유동성을 풀어 제꼈다라는 의미니 그렇다면 유동성을 풀었으면 그에 대한 결과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율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율은 8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실업률 오른쪽 끝에 7.9% 플러스 이건 2월 달에 미국의 CPI죠. 이게 지난달에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2월 CPI 인플레이션율이 7.9%고 그런데 이 수준이 쭉 보니까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볼커 돌아가셨죠. 볼커 전 페드 의장이 레이건 대통령이 정권 때 금리를 저렇게 높게 올린 적이 있었죠. 왜?
14% 가까이 상승했던 물가 수준을 완전히 잡아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달러같이 지켜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 7.9%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은 80년 이후 최고로 높은 수준에 있다. 이것을 실업률과 함께 비교해보면 상당히 지금 연준이 통화 긴축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통화량 증가율, 왜?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화량이 증가해야 되고 그 결과로 물가가 상승하는 걸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제가 먼저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통화량 증가율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높아졌는지 인플레이션과 비교해서 한번 보자. 그렇게 되면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왜 통화량이 중요하냐? 여러분, 돈의 양이 감소하면 모든 자산의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되죠. 여기서 자산, 그러면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통화량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수치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검정색은 통화량 M2 증가율이고요. 아래 붉은색은 인플레이션 레이트,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 중간에 쳐놓은 것은 페드가 목표로 하는 2% 물가 상승률, 저 정도만 와야지 넘어서면 강력하게 긴축 정책,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양적 긴축, 이런 것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현재 2월 통화량 증가율은 11%, 불과 몇 달 전에는 무려 14%, 20%가 넘는 통화량 증가율이 있었네요. 그래도 저렇게 줄였지만 현재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7.87, 저 수준은 80년대 수준을 훌쩍 넘어섰거나 그 근처에 있는 수준입니다. 즉 통화량 증가율이 2월 기준으로 11%, 그 여파로 물가 상승률은 플러스 7.8%, 즉 2% 물가 상승률 낮추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율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나오려면 미국 경제가 좋아져야 되죠.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가장 좋은 수치 중에 하나가 뭐죠? 실업률입니다. 중앙은행의 목표, 연준의 목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그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3월 실업률이 3.6% 수준, 70년 이래 최저치다. 만약에 5월 첫 번째 주에 다시 4월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되는데 3.6% 이하로 더 내려간다. 그렇다면 아주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공격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과거 페드의 대차대조표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줄어든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흡수된다는 거죠. 이 대차대조표가 늘어나고 줄어든 것과 S&P 500 인덱스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 비교한 상황을 보니 여러분, 지금 2010년 이후 2021년, 2022년까지 20년 동안에 위에 주황색은 페드의 대차대조표가 늘어나는 거 보여줍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색은 S&P 500 인덱스입니다. 지금 제가 붉은색 점선으로 세 군데 표시했죠? 저 때가 뭡니까? 페드의 대차대조표가 줄어들거나 줄어든다라고 예고했거나 그런 때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됐죠? S&P 500 인덱스는 크게 출렁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12월 파월 페드 의장께서 오토파일럿, 이 이상한 말씀하셔가지고 S&P 500 인덱스가 한 달 동안 20% 마이너스 하락했던 상황, 그때가 벌어졌었죠. 그런데 이렇게 페드의 대차대표가 줄어들면 지수가 이렇게 하락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4월 2일
뉴욕 패드, 예, 미국 연준에서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뉴욕 패드 윌리엄스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CNBC 기사 제목인데요. 5월 3일과 4일, 5월 FOMC가 열릴 예정인데 그때 밸런스 쉿 트리밍, 밸런스 쉿 대차대표도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5월 3, 4일에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0.5% 금리 인하, 거기에 양적 긴축을 5월 달에 곧바로 시작해야 된다. 한마디로 동시에 출격이 나온다. 이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업률도 이미 최저고, 그리고 지난주에 임금 상승률이 플러스 5.4%, 5.6%였네요. 그렇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와 동시에 양적 긴축 한꺼번에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급락, 최소한 10%에서 20% 정도 조정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반응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은 제 생각에는 아예 5월 달에 이런 페드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보시는 그림은 영래포입니다. 영래포. 한마디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돈 갖다 좀 맡아주세요. 뉴욕 패드 내 돈 원금만 줘도 되니까 맡아주세요. 굳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위험하게 주식 투자 안 하도록 관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영래포, 리버스 레포인데요. 1월 이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요. 어제 화요일 기준으로 현재 1.69조 달러가 이미 페드에 돌아와 있습니다. 왜? 시장이 위험하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런 의미죠. 그리고 증시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반응하는 게 경기 방어주입니다. 유틸리티라고 하죠. 통신, 전력, 수도, 가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 경기 방어주 ETF VPU입니다. 최근 주가 상승, 증시 상승에서 증시가 상승하면 우리가 좋아지는구나, 전쟁도 다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경기 방어주 ETF VPU는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은 아무래도 5월 3일과 4일 예정되어 있는 FOMC에 가까워질수록 증시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스마트머니들은 저렇게 피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오늘 4월 5일, 내일 아침은 4월 6일이죠. 아직 3주 이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5월 초로 갈수록 시장은 점점 하락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으니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아니면 그래도 나 주식 살래 그랬을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 아니면 채권 ETF 등 왜 안전자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돈을 배분해서 증시 하락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 상승미소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논리의 비약은 아니고요. 감이죠. 사실 경제는 법칙이나 공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 점 감안하시고 여러분들도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납득이 되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대로 된 내용, 큰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